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스님 법문 듣고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 있대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30살인데 입이 돌아가 버렸대요. 입이 휙 돌아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작년 8월에 들어온 기항아리 때문인 것 같대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기항아리 잘못 들어온 집들을 2집을 제가 다 갖고 오라 해가지고 천도제하고 치운 적이 있어요. 자, 첫째 집 작년에 들어왔대요. 그것도 작년 그 8월 정도에 기항아리들 많이 집마다 들였는가 봐요. 어떤 항아리에다가 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자식들 이름 쓰고 남편 이름 쓰고 본인 이름 쓰고 해가지고 각각 항아리들을 집안에 모시라 했대요. 처음 들어봤죠? 네. 그럼 집안이 잘 된다고 했대요. 신주단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신주단지는 조상의 업을 모신 업신 항아리지만은 이거는 본인 업들을 모신 거잖아요. 본인 업들을 모신 업신 항아리일 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기가 들어가겠어요? 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사람 이름을 써서 모시라 했대요. 자, 첫째 집 6개월 안 되는 사이에 10억을 팔아먹었대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요. 그냥 집안이 뒤집어졌다고만 얘기 듣고 첫째 집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 항아리에 노숙자 영가가 따라왔어요. 전철로 갖고 왔대요. 지하철 타서 그거를 갖고 오는 사이에 노숙자가 따라온 거예요. 노숙자, 죽은 노숙자. 거지 영가가 따라와서 여기에 이 항아리 안에 거지 영가가 따라왔다. 그랬더니만 이 뒤집어진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부터 주식은 조금씩 했대요. 근데 그거 들어오고 나서 집 판 돈 10억 넘는 돈이 있었대요. 그걸 다 주식을 해가고 다 말아먹었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요. 이 집은 본인 집이 아니래요. 나가라 한대요, 이 집도.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노숙자가 거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거지 됐죠, 지금.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딸이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처리하고 영가들을 천도시키고 저 냇가에 가서 깼어요. 두 번째 집 같은 날 들어온 집이에요. 남편이 지병은 있었지만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거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아무 문제 없던 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한대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그 기항아리 안에 기운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자신의 기운들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기가 막히죠. 거기에 무슨 기를 집어넣겠다고 전에 소금단지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 기항아리 갖다 놓는 게 바로 신주단지 갖다 놓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그거 들어온다고 집안이 좋아지고 집안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어요? 다 업덩어리인데 업덩어리가 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도 한두 푼으로 파는 게 아니래요. 몇백만 원이래요. 거기에다가 기운을 가둬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죽고 나서 그거 누가 치우겠어요? 자식이 치우면서 투덜투덜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신주단지 모셔놓은 집들처럼 그거를 집안에 모셔놔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참 어리석죠. 이 전화 온 분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대요. 입이. 구안와사
그런 거죠. 입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치료받고 있대요. 한의원 다니면서.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달마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달마도 잘못 들어와서 이 집안에 유전적으로 당뇨병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겨가지고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달마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달마도 그린 사람의 기운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동티난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머리 깎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집을 내놨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보러 오는 사람 하루에 3명, 4명씩이에요. 근데 안 팔려. 큰 집을 계약해놓고 거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나가야 잔금을 칠 건데 보러 오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도 집이 안 팔린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부적도 붙였어요. 그래도 안 나가. 뭐 가위를 거꾸로 바람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안 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 답답하긴 하고 속은 타고 순간 저것 때문에 안 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전시회장에 가서 사온 그림인데 아는 사람 그림이라서 꼭 사줘야 할 형편이었어요.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사온 게 아니고 아는 사람 그림이라서 억지로 사들고 온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걸어놓은 커다란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호리병 속 안에 들어있는 백조 모습의 그런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그림 속 안에. 다른 장면도 있는데 딱 호리병처럼 생긴 그 병 속 안에 백조가 딱 들어있는 거. 날개를 펴지 못하잖아요. 병 속에 들어있으니까.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저걸 그림을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것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웠어요. 치우고 다음날 팔린 거 있죠. 다음날 첫 번째 보러 온 사람이 계약하자 해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팔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기운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탁한 기운, 업의 기운. 그리고 그림 자체도 기운이 음한 기운이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물건 드리는 거에 굉장히 제가 조심했어요. 집안에 그림이든 아니면은 사진이든 어떤 물건이든 남이 쓰던 그릇도 안 받았어요. 남이 쓰던 물건은 절대로 집안에 안 드렸어요. 중고 물품도 안 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하나 치웠다고 바로 팔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집안에 탁한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 전부 영향을 받아요. 집안이 탁한데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일이 잘 되겠어요? 기항아리 욕심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복은 지어야 오는 거지. 요 기항아리 갖다 놓는다고 집안이 잘 되겠어요?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복은 지어야 오는 거예요. 근데 신수단지 놓는다고 집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안 망하게 한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신주단지 모셨던 집 치고 잘 되는 집 못 봤어요. 왜? 욕심에 의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운 돈으로 방생했으면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데,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썼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 짓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도 안 짓고 잘 되려고 하니까, 욕심 부리니까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사 잘 된다고 콧줄에 걸어놓으라고 하는 집도 있대요. 그런 사업장에다가. 그리고 또 뭐 두꺼비 갖다 놓으면은 돈을 번다. 사업 잘 되는 거는 전생에 지은 복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잘 돼갖고 돈 버는 거고, 다 지은 대로 오는 건데 그거 갖다 놓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화가 들어옵니다. 왜? 욕심에 의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도 몇만 원 되지 않은 거 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복은 지어야 오는 겁니다. 집안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열심히 복 지으면 언젠가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지으면 되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생 열심히 하면 오래 사잖아요. 생명이 연장된다 하거든요. 방생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치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물건 갖다 놓는다고, 어떤 형상 갖다 놓는다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복을 지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